자, 이어서, 자, 원자 핵의 구조와 핵력에서, 자, 원자 핵을 유지하는 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조금 따분하고, 이렇게, 어디서든 이렇게 크게 막 많이 다루진 않은 파트예요.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지나가려고 하는데요. 이 분야에서는 약간 화학적인 해석보다는 약간 물리학적인. 그래서 이제 물리학 중에서도 이제 작은 미립자를 다루는 물리학. 그래서, 양자 물리학? 이쪽과 좀 관련이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우리가 좀 따지기 위해서 조금 알아야 하는 물리적 지식 중에 하나가 뭐, 전기적 인력. 인력이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 자, 플러스 전화, 마이너스 전화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서로 끌어당긴다 그러죠. 그래서 서로 다른 전하를 띤 입자 사이에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발생을 한다 해서 그걸 전기적 인력이라고 하고, 지금 우리는 원자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양성자와 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으로 보셔도 되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전기적 반발력. 마찬가지로 이건 이제 같은 전하를 띤 양성자 또는 전자와 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이야기하고요. 여기서 이제 원자 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일단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건 양성자와 양성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강력 또는 이제 강한 핵력이라고 하는데, 이 강한 핵력은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자, 우리 자연계상에는 4가지 힘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뭐 중력, 강력, 양력, 전자기력, 이렇게 4가지가 자연계에는 4가지 힘이 존재를 하는데, 이 중에서 이제 강력을 우리 강한 핵력이라고 하고, 이 4가지 힘 중에서 이제 가장 강한 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강한 힘인데 여기서 어떻게 하냐? 자, 원자 핵을 구성하는 양성자와 중성자 사이에 존재하는 힘으로, 이 힘을 통해서 이제 원자 핵이 붕괴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단 얘가 주의해야 할 것은, 자, 강한 핵력은 매우 짧은 거리에서만 유지돼요. 짧은 거리에서 유지된다. 그래서 이제 원자 핵 안에 있는 양성자, 중성자 또는 양성자와 양성자. 자, 여기다 쓸게요. 자, 양성자와 양성자, 중성자, 중성자. 즉, 이런 경우에 유지되는 거죠. 우리 원자 핵은 굉장히 좁은 공간 안에, 이 원자 핵 안에 지금 이 두 가지 물질, 양성자, 중성자가 존재하므로 이 원자 핵 내 물질 사이에 유지되는 힘이 강한 핵력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양성자 하면은 전기적 반발력에 의해서 서로 떨어지려는 힘도 있잖아요. 근데 그보다 강한 강력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이 원자 핵이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강한 핵력은, 자, 양성자, 중성자 사이에 이 정도 되는 크기의 짧은 거리에 작용한 힘으로 얘기했죠. 짧은 거리에서 작용한다. 그래서 양성자, 중성자 사이에 거리가 멀어지면 강한 핵력이 잘 미치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떨어져 나가게 되니까 이제 원자 핵은 그만큼 더 짧은 거리에 있으니까 무너지지 않고 잘 유지가 되는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강한 핵력이 전기적 반발력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보통 100배 이상의 힘이 크다고 하니까 100배 이상이 커서 원자 핵이 유지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분야에서 이제 좀 더 깊게 들어가자고 하면은, 저도 막 이렇게 많은 걸 설명드리기 힘들 것 같아서 가능하면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합시다. 자, 다음 얘기하는 건 이제, 자, 원자핵에서 중성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얘기를 하는데, 자, 중성자는 일단 전하를 띠지 않죠. 전하가 없으니까, 중성이니까 전기적 반발력이 작용하지 않게 되고요. 따라서, 자, 원자핵 내에서, 자, 양성자들만 있으면 얘네들 사이에 전기적 반발력이 점점 커서 핵붕괴가 될 위협이 있는데, 이렇게 되지 않도록 양성자 사이에 이제 중성자가 들어감으로써, 자, 양성자, 중성자 사이에 강한 핵력도 작용하고 양성자 사이의 거리도 좀 떨어뜨리면서 원자 핵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이런 역할을 한다. 즉, 양성자끼리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뭐 핵력도 세지겠지만 전기적 반발력도 세질 텐데, 이 사이에 중성자가 들어가게 되면 조금이라도 좀 더 떨어져 있어서 이제 원자 핵을 좀 더 안정화시킬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나온 게 이제 방사선 동위원소에 대한 얘기인데요. 방사성 동위원소는 무슨 얘기냐? 자, 일부 동위원소 중에서, 자, 원자 핵이 불안정하대요. 왜 불안정하냐면, 이제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가 안 맞으니까, 이제 원자 핵이 불안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스스로 방사선을 내면서
원자핵이 붕괴돼서 좀 더 다른 종류의 원자핵으로 변하는 원소를 우리가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정확히 뭔지는 잘 모르셨을 텐데 쉽게 뭐냐, 자, 원자핵이 불안정해서 스스로 방사선, 뭐 감마선 또는 뭐 알파선 이런 종류의 방사선을 내면서 이 방사선이 에너지가 굉장히 세요. 이 센 파장의 빛을 내면서 다른 종류의 원자핵으로 좀 더 작은 원자핵으로 변하는 원소를 우리가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성자, 중성자의 수의 비는 일반적으로 1번에서 10번 정도의 가벼운 원자핵의 경우 1대1의 비주를 유지하고요. 자, 좀 더 무거운 원자핵, 뭐 70번에서 80번대 원자핵 같은 경우는 1대 1.5 정도일 때 안정한 원자핵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즉 중성자 수의 비율이 많아야, 그러니까 원자핵의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중성자 수의 비율이 많아야 좀 더 원자핵이 더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는 1대 1이라는 좀 기억해 주세요. 뒤에는 그냥 중성자가 더 많아야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도 되는데, 자, 1대 1이라는 것은 우리가 1번부터 10번, 우리가 1번부터 20번까지의 원자 번호는 다 외워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1번부터 10번까지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가 1대 1이라는 걸 알게 되면 1번부터 10번까지의 우리 뭐라고 하죠? 질량수, 원자량은 쉽게 기억을 할 수가 있으니까 1번부터 10번까지는 1대1 정도가 된다라는 것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나온 설명이, 부가 설명이, 자, 양성자 수가 많을 경우에는, 자, 전기적 반발력이 심해지기 때문에 중성자 수가 더 많아져야 이제 원자핵이 더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이거는 잘 기억할 수 있으니까. 자, 이 부분 잘 기억해 주세요. 네, 좀 더 편한 방법으로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으면 저도 좋을 것 같은데,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 뭐 엄청나게 잘한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고 이제 조금 약한 파트이기도 하니까 설명드리기도 힘들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이제 화학 공부하는데 이 물리학을 좀 더 깊게 파고 들어간다는 게 굉장히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짧게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다? 원자핵에서 작용하는 주된 힘은 핵력이다라는 것 정도와, 핵력이 어떤 입자들 사이에서 양성자 또는 양성자 중성자 사이에서 작용한다. 그리고 전기적 반발력보다 더 세기 때문에 원자핵이 안정적으로 구성이 될 수 있다 정도. 이런 부분만 좀 부분적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